오늘부터 뉴욕으로 퇴근합니다. 네. 놀면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모든 것. 오늘은 이 책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은이는 이은지, 황고운, 이은지, 은사장. 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프리랜서가 되었다. 지금까지 경험한 직업만 무려 34개. 황고운, 황PD. 네, 20살에 처음 입사한 콘텐츠 마케팅 회사 플락에서 8년째 일하고 있다. 매년 수백 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하며 다양한 SNS 채널에 맞춤화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네, 오늘부터 뉴욕으로 퇴근합니다. 네, 목차는요. 1장 디지털 노마드 뉴욕가다. 2장 뉴욕의 삶에서 찾아낸 인사이트. 3장 뉴요커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4장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 5장 함께의 힘을 느낀 여행의 끝자락. 6장 뉴욕에서의 일상을 정리하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4장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 이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네, 곳곳에 이렇게 사진도 수록이 되어 있어서요. 참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뉴욕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이 책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뉴욕에서의 로맨스, 낯선 남자와의 데이트. 뉴욕 그리고 여행, 여기에 로맨스까지 더해진다면 이보다 더 낭만적일 수 있을까? 남의 연애 이야기만큼 재미난 건 없으니 나의 설레는 일탈 하나를 이야기하려 한다. 뉴욕에 도착한 지 이틀째 한 남자를 만났다. 우리가 뉴욕의 모든 것을 신기해하며 한껏 들떠 윌리엄스버그의 작은 골목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유난히 하얀 피부에 동그란 눈, 웃는 모습이 참 귀여운 사람이었다. 뉴욕에서 10년간 유학했다는 그는 우리에게 윌리엄스버그의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굉장히 흥미를 보였다. 그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작은 펍에서 축구 경기를 보았다. 낯선 여행지에서 한국인을 마주하면 왠지 모를 반가움과 이상한 동지애가 생긴다. 여행 초반부터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다니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이상하게 자꾸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날 밤 그에게 연락이 왔다. 좋은 컨텐츠가 될 만한 장소를 알려줄 테니 또 만나자는 것이었다. 은 사장은 한번 보고 말지 뭘 또 만나냐고 했지만 나는 어쩐지 다시 그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여행 중이 아니었고 일도 해야 하니 개인적인 마음은 잠시 접어두었다. 며칠 뒤 그는 주말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며 가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한 번 더 연락을 해왔다. 나는 그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은 사장을 설득했다. 언니, 내가 언제 또 뉴욕에서 로맨틱하게 데이트를 하겠어요. 나 그런 환상적인 경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인생에 또 언제 이런 낭만적인 순간이 오겠어요? 은 사장은 피식 웃으며 데이트를 허락해줬다. 우리는 한인타운에서 다시 만났다. 첫 인상처럼 웃는 모습이 귀여웠고 좋은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거리를 걸으며 뉴욕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릴 때 유학을 와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이 외로웠다고. 하지만 뉴욕은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는 도시라고. 그는 음악을 좋아하는 나를 본인이 좋아하는 레코드숍에 데리고 갔다. 내가 얼마 전에 CD 플레이어를 샀다고 자랑했더니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흑인 가수의 앨범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워싱턴 스퀘어 파크를 함께 걸었다. 길거리에서 그림을 파는 할아버지를 만나 작은 그림을 서로에게 골라주기도 했다. 왠지 그날의 장면은 그 그림처럼 내 머릿속에 선명하다. 하루 종일 날씨가 흐렸는데 공원을 걸을 때만 날씨가 화창했다. 해가 저물 때쯤 작은 재즈바로 들어갔다. 15년 전 처음 뉴욕에 왔을 때 부모님과 함께 왔던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와인을 한 잔씩 시키고 음악과 사랑, 여행과 친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기도 했다. 재즈바에서 나오는 길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내가 좋아하는 비 냄새가 났다. 마치 영화를 한 편 찍은 것 같은 날이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사진을 돌려보니 모든 순간마다 웃는 내가 있었다. 마치 딴 사람을 보듯 행복한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런 짧은 기억을 차곡차곡 모아 평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 사람과는 계속해서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다. 여행을 할 때는 뭐든 더 로맨틱하고 좋아 보였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니 내 상상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런 낭만적인 경험을 또 기대한다. 얼마 전 읽은 책 사랑의 몽타주에서는 설렘과 애틋함, 가슴 벅차는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고 더 많은 감정을 허락하는 삶을 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충고를 깊이 새기고 충실히 따를 예정이다. 현실적인 조건, 일상적인 문제들을 다 무시한 채 한 도시와 어떤 사람에게 푹 빠져보는 경험. 그 경험치는 내 여행을, 뉴욕을, 삶을 180도 달라지게 하기도 한다. 나는 이 아름다운 도시 뉴욕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낭만을 경험하길 바란다. 여행지의 로맨스는 환상에 불과하다 말하는 이들에게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짜릿할 거라 말해주고 싶다. 떠나고 싶을 때 아무나 훌쩍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이은지. 내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크리에이터들 중에 천재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다. 이름하여 리뷰왕 김리뷰. 그가 만드는 콘텐츠는 기분이 좋아요. 1만, 어떤 게시물은 좋아요. 10만을 훌쩍 넘길 정도로 시대가 사랑했다. 나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존경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꽤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그 중에서도 리뷰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동생 중 하나였다. 그런 그에게 고민이 생겼다. 진부하지만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는 물음.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뉴욕으로 떠나올 당시부터 그는 삶에 고민이 많았고 방황을 시작하더니 마침내 한국 곳곳을 돌며 역마라는 주제로 글을 써댔다. 사람들은 그가 쓴 글에 열광했지만 정작 그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듯 보였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상을 공유하던 중 나는 뉴욕으로 오게 되었고 그의 근황이 궁금해 연락을 해봤다. 뉴욕이 어떤지 묻는 그의 말에 나는 한마디로 말했다. 뉴욕 진짜 좋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너도 와. 나 있을 때 와. 이때 아니면 언제 올래? 내가 진짜 좋은 데 데려가 줄 테니 빨리 와, 빨리. 내가 정말 비싼 스테이크 집도 데려갈 테니 그냥 와. 진짜 절대 후회 안 해. 나의 적극적인 초대가 통한 걸까? 그는 1분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알겠다며 비행기표를 끊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의 페이스북은 난리가 났다. 한국에서 매일 밤새서 게임하다가 낮밤이 바뀌어서 시차에 맞는 뉴욕으로 가겠다며 비행기표를 인증한 글 때문이었다. 리뷰에 오심한 팔로워들은 환호했다. 역시 또라이들끼리는 척하면 척이구나. 어디 옆집도 아닌 뉴욕을 오란다고 오다니. 하긴 뉴욕을 오라고 한 나는 뭐 제정신인가? 걔나 나나 정상이 아닌 채로 사는 것만은 분명했다. 어쨌든 그는 다음날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나와 고은이는 그가 도착하면 어디를 데려갈지 미리 둘러보자는 핑계로 평소에 가고 싶었던 장소를 리스트업했다. 그렇게 향한 곳은 바로 윌리엄스버그의 유명한 클럽. 유부녀지만 뉴욕에서 클럽은 한 번쯤 가보고 싶었다. 컨텐츠 제작자니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합리화하며 리뷰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일정을 맞춰야 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른 시간에 방문했는데 다들 불금을 즐기고 싶었는지 이미 줄이 상당히 길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줄을 서 들어간 우리는 빨리 취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순식간에 보드카를 샷으로 5잔씩 마셔버렸다. 마지막 잔을 비운 우리는 마침내 루프탑으로 올라갔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란 말인가. 하필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쾌청한 탓에 붉은 노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걸렸고 뉴욕의 야경이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고 있었다. 어째서 뉴욕은 매 순간 이렇게 멋진 걸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어느새 나는 또다시 뉴욕봉이 차올라 노을이 아름다운 것도 뉴욕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수시로 최면을 걸었다. 그렇게 노을에 취해 보드카에 취해 부어라 마셔라 술을 들이켰다. 곧이어 노을은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감정이 일렁여서일까?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멋진 뉴욕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과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뉴욕에서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 멋지고 완벽한데 한국에서는 다시 노을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야 한다는 사실. 너무 두려웠다. 이 모든 기억과 감정이 신기루가 될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곳에는 내 딸과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해야 할 다음 일들이 쌓여있다. 약속한 컨텐츠도 만들어야만 한다. 12시를 목전에 둔 신데렐라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렇게 아쉽고 복잡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느덧 리뷰를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급하게 우버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준비했던 팻말을 들고 있자니 곧이어 그가 나타났다. 양껏 취한 나는 리뷰를 힘껏 안아주어 반겼다. 첫 만남에 어색해하던 고은이와 리뷰도 또래인 덕분에 금세 말이 놓고 편하게 지냈다. 돌아오는 우버에서는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는 리뷰에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져대며 우리는 무사히 집까지 도착했다. 리뷰를 초대한 것은 충동적이었다. 나는 단지 이 멋진 뉴욕을 내가 아끼는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게다가 리뷰는 뉴욕과 어울리는 낭만적인 사람이었다. 너무 좋다는 말 한마디에 고민 없이 한 걸음에 달려왔으니까. 그렇게 리뷰는 우리 집 거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우리는 아껴두었던 소주를 꺼내 마시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이렇게 훌쩍 떠나오는 것도 후원을 받는 것도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뉴욕에 오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서 비롯되는 영감으로 살아가니까 크리에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우리처럼 평범하길 거부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사랑을 받고 싶어 내 손으로 빚은 컨텐츠를 세상에 던지는 사람들은 10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때도 과연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떠나올 수 있을까?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할 수 있을 열정, 그때까지 가지고 있을까? 한치 앞을 모르지만 이 순간 나와 같은 이가 여기 뉴욕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하루였음은 분명하다. 네, 오늘부터 뉴욕으로 퇴근합니다. 놀면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모든 것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